되느냐, 장기 보유 공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하고 예, 투자를 했으면 자식 키우듯이 농사 짓듯이 좀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는 요즘에 많이 관심들 갖는 농지연금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한 것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농업인에 대한 거라면 땅임자, 농사 짓는 사람은 땅임자 아니면 농사 짓는 사람이다. 그래서 농지원부나 농업경채가 등록돼야 농업인이다. 예, 그런 거고, 농업인은 이렇게 만든다 그러는 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농업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돈을 벌고 있을 때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돈을 벌고 있을 때는 파이프라인이 계속 있죠. 돈이 들어오는 데가. 근데 돈은 내가 돈을 벌지 못할 때 노동력으로 돈을 버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예, 돈을 벌지 못할 때를 준비를 돈을 벌고 있을 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로 농지연금을 저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농지연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 이렇게 65세가 되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연령은 65세 이상. 그래서 그다음에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농지는 실제 영농의 이용종인 농지라 해야 된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만 돼요. 다른 건 안 돼.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고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되고 부보 종신 지급으로 가능하고 예, 이렇게 돼서 종신형과 기간형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농지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제가 여기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예, 농지연금 포털이라는 데 가서 농지연금 물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77가지의 궁금한 사항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보셔야 돼. 예, 그래서 그거 보고 하세요. 제발 좀. 예. 예, 그다음에 주택연금하고 다른 점은 뭐 그렇게 크게 없어요. 나이가 좀 차이가 난다는 거. 그다음에 주택연금은 9억 원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농지는 그거는 없어요. 다만 공시지가로 8억이 넘으면 300만 원밖에 못 받는 그런 정도만 있습니다. 농지연금 투자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자세하게 아니고 또 저거 하면 다음번에 제가 한 꼭지로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농지연금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전체적으로 농지 투자하는데 농지연금이 왜 필요한 건지 이해를 시키기 위한 거니까. 이게 2011년도 우리 농지연금이 시작되는 첫 해에 하신 분입니다. 당시에 농사를 8년째 짓던 분이고 71살이었던 분인데 그 당시에 공시가가 8억 5천인데 3억 원에 취득했어요. 2011년도에. 그때 어떤지 한번 보시면 아셔. 예. 그땐 이런 게 허더분했습니다. 많았어요. 그래서 농지연금을 매월 285만 원을 타. 지금 같으면 이거 300만 원 타고도 남아요. 285만 원을 타는데 뭐 연 수익률은 이렇다 그러지만 하여튼 연금 수령액이 30년 동안 하면 10억 800만 원이에요. 10억 800만 원인데 예상 농지가액을 2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20억으로 저 농지연금 주는 데에서 그러면 그렇게만 따져도 잔존 가치가 10억 가까이 남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떠냐? 실질적으로는 예. 지금 이때 당시에 8억 5천에 했고 앞으로 30년 후에 20억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10년도 안 된 지금 시점에서 예, 시가로도 30억이 넘습니다. 공시지가로 지금 16억이 넘어가요. 17억대입니다. 예. 이렇게 가는 땅이에요, 이 땅이. 그러면 앞으로 20년을 더 있으면 그래서 농지연금은 이렇게 돈이 되는 농지, 도시 근교의 농지에다가 좀 투자를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요거는 당시에 제가 경매 물건을 소개하면서 농지연금 물건으로다가 이걸 하면 된다 하고서 당시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해서 하면 한 달에 145만 원씩을 타고 나중에 지가 상승이 엄청나게 된다. 감정지가론 이렇고 낙찰가 요거에 한 건데, 낙찰가 이거에 한 거예요. 이거에 한 거고 공시지가가 4억이었어. 예. 이거 역시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 몇 배가 올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하셔라. 자, 농지연금 할 때 좀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이나 농지연금 이런 것은 담보대출입니다. 연금이 아니에요. 주택이나 농지연금은 담보대출이다. 그래서 담보가치가 없는 것은 연금 대상이 아니다. 과거에는 조그만 거, 짜투리 땅, 뭐 산속에 있는 거 막 줬었어요. 근데 요새 최근에 와서 17년부터는 잘 안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왜 그러냐면 아까 농지의 형태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농지로 보존이 가능한 거래야 돼요. 그래서 안 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야 돼요. 농지연금은 담보대출이다. 그 다음에 경매로 1억 원의 농지 취득을 문의를 했는데 한 분이 이거 한 거예요. 공시지가가 3억 5천만 원이라고. 그래서 농지연금을 120만 원 수령한다고. 근데 이거는 안 된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 저한테 물어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경매 강의하시는 분이 농지연금용으로 강력히 추천을 한 거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 그 사람한테 있네요. 근데 왜 나한테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길래 제가 이 토지가 속한 그 농지연금을 취급하는 농지은행 그쪽에다가 물어봐라. 이것이 농지연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산속에 있는 거예요. 물어봐라 그랬더니만 며칠 있다가 카톡으로다 커피 2잔이 왔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 때문에 돈 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과거엔 됐다니까요. 자꾸 과거에 됐다고 어디서 됐다고 자꾸 하지 마셔라. 앞으로는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잘 보시면서 하세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산속에 있는 거. 이렇게 산속에 있는 거. 이렇게 산속에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라. 오히려 앞으로 하더라도 이런 걸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어떤 땅이냐면 다 같이 경제 정리가 돼 있어. 근데 여기가 이렇게 조금의 5헥타 미만이야. 아까 농업진흥지역에서 어떻게 돼? 완화되는 지역이에요. 이런 땅은 농업진흥지역이었다가 농업진흥구역인데 농업보호구역으로 5헥타 미만이래 풀리죠? 풀렸어요. 풀렸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풀린대요. 풀렸다가 여기가 이제 농업보호구역이 되니까 전서 창고 뭐 이런 게 막 들어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 농업보호구역에서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돼.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예, 계획관리적으로 바뀌죠. 계획관리적으로 바뀌면 땅값은 뭐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이왕 농지연금을 투자하더라도 이런 걸 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왕. 또는 도시 근교의 걸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연금 투자는 어떤 거냐면 공시지가 이하의 작은 농지 또는 저평가된데 제가 해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도시근교 농지, 결국 도시근교의 개발제한구역이에요. 네, 이런 데가 꾸준하게 오르더라.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보통 농지 투자나 산지 투자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말라 그래. 왜 그래? 개발을 못 하니까. 근데 개발 제한구역이 어떤 곳입니까? 개발의 압력은 엄청나게 많은데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언제라도 개발의 압력이 많고 개발이 될 지역이라는 겁니다. 해석을 조금 달리 하세요. 투자자라면. 이제 경공매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또는 구입 후에 공시지가 상승 작업이 가능한 걸 하셔라. 또 용도 변경이나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에 하셔라. 이렇게 해서 하시고 농지 관리는 자경, 임대, 위탁 모두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투자는.
그러나 저는 재촌작용해라 그런 얘기예요. 왜? 상속세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실제 중간에 수용 보상 또는 개발 이런 걸로다가 농지연금을 죽을 때까지 탈 수 있는 확률이 저는 제가 보니까 30-40%도 안 돼요. 그러면 50-60% 이상이 다 중간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나 다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왜? 자녀 가액이 있기 때문에, 잔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촌작용을 해라. 어차피 65세 넘으신 분이에요. 예, 그러면 직업 없어. 소득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재촌작용 본인이 예, 조금씩 노력 들여서 자손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촌작용하고 있으면 나중에 크게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라. 그런 관리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돈 벌 때 일에 충실하면서 투자 재테크를 취미로 삼아서 투자 지식을 많이 노하우를 많이 습득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살이라도 어릴 적에 투자해서 준비를 하셔라 이런. 그다음에 돈 벌고 있을 때 땅에다가 자산형에다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수익형에 하지 말고. 돈 벌어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몇 푼 더 들어온다고 그게 뭐 큰돈 됩니까? 자산형에다가 내가 해서 그 자산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돈을 거의 못 벌게 되었거나 못 벌게 됐을 때 내가 그걸 사업용으로 쓰든지 수익용으로 쓰든지 연금으로 쓰든지 그때 가서 생각하셔라.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뭐가 돼? 수도꼭지, 지하수 댐. 예. 계속해서 돈이 나오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농지연금이다. 활용한 투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